솔직히 선생님들께 혼날 때면 회초리에 혼나는 것보다 더 기겁을 하는 게 있곤 하잖아요. 힘든 거야 온갖 종류의 기압이 힘이 들고 아픈 거야 말할 것도 없이 회초리에 직접적으로 혼나는 게 제일로다가 아프게 마련이죠. 근데 당시 우리가 기겁을 하며 피했던 때는 단순히 아프거나 힘든 종류의 처벌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보단 좀 더 지저분하거나 찝찝함이 동반되는 그런 것들이 해당하겠네요. 물론 좀 창피하거나 한 쪽도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선 지저분하면서도 찝찝한 그런 종류를 말해볼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이 가만히 잘 공부하고 있는 애들을 상대로 그러시지는 않죠. 그리고 기존에 멀쩡한 걸 일부러 그 지경으로 만들지도 않고요. 그런 것 아니라도 학교에는 지저분하거나 찝찝한 건 널리고 널렸었어요. 예를 들어 체육시간 운동장 수업인데 체육복을 안 입었다 쳐봐요. 남들 다 체육복 입는데 혼자만 아닌 것처럼 튀는 게 없을 수 없는데요. 당연히 그런 오점을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죠. 그럼 다른 애들 준비운동으로 운동장 돌 동안 걔 하나만 남아 본격적으로 기합을 받아요. 일단 복장 자체가 맞질 않아서 회초리 몇 대 혼나고 다른 애들한테 합류한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어요.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애들도 옷 더러워지는 건 못 참는 편인데 어디 복장까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체육활동을 한다고 설칠까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은 1시간 내내 단순 기합을 주기보단 일단 복장부터 갖추길 원하셨어요. 뭐 그리 자랑은 아닌 것 같다만 학교가 오래되어서 전통이 좀 되다 보니 그에 걸맞게 여분의 체육복도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뭐 졸업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물려준다며 남기고 간 것들인데 솔직히 그 언니들도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마음으로 놓고 간 것들이었어요. 그 분량이 많다 보니 제대로 관리도 안 되었고 애초에 세탁 한번 하지도 않고 입던 것 그대로 제출한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렇다고 그걸 학교에서 한 번 더 세탁을 하거나 한 건 당연히 아니죠. 거기에다가 꼴의 체육복이라고 학교 비품창고 같은 곳에 보관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운동장에 있는 체육창고 한 구석에 그냥 몰아놔뒀을 뿐이었죠. 애초에 입을 만큼 쓸만한 물건들은 죄다 골라가고 남은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니 남은 체육복 중엔 제대로 된 상태의 물건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죠. 근데 체육 선생님은 몇 년간 쌓여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체육복들 중에 하나를 골라 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사이즈를 맞추기 이전에 그냥 손가락이 닿는 것조차 꺼려질 만한 상태의 체육복들인데 그걸 직접 내 몸에다 걸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요? 이때는 정말 아무리 무서운 체육 선생님이라지만 어지간해서는 반항을 좀 했어요. 반항이래봐야 수업 시간에 어디 도망가거나 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일단 창고에 있는 체육복 중에 아무거나로 갈아입고 나오라는 지시에도 불응 이전에 아예 체육창고 근처로 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내가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냐며 막 화를 내시는데 이게 말로만 표현해서 이 정도지 정말로 화난 체육 선생님 앞에서 저딴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무섭거든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기도 했고요. 근데 선생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시키시면서도 우리가 왜 안 그러는지 아셨어요. 아니면 왜 그렇게 말로만 그랬겠어요. 평소 체육 선생님은 회초리 휘두르는 게 일상이다. 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혼낼 일이 아주 넘쳐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 혼내야 할 애들과 말로만 훈계를 하고 넘어갈 애들을 구분하는 건 물론이고 일단 매를 들어 혼내야 하는 애들을 어느 정도로 몇 대나 혼내야 할지도 순식간에 정하셨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일상인 체육 선생님인데 그저 회초리를 손에 든 상태에서 반항하는 애를 두고 본다는 건 선생님도 자기가 하는 지시가 얼마나 얼탱없는지 알고는 계시다는 증거겠죠. 뭐 그 와중에도 회초리로 막 혼내는 건 아니지만 혼낼 것처럼 막 그러기는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운동장 돌고 있는 애들이 도착할 때까지만 그러셨죠. 체육복으로 다 갈아입은 애들이 운동장을 2바퀴나 돌고 왔는데도 걔랑 실랑이를 할 정도로 여유를 부리진 않으셨어요. 데드라인이 임박했다지만 그렇다고 걔를 애들 사이로 들여다보내지도 않으셨죠. 이때 선생님 패턴은 2가지 정도로 나뉘던데요. 그래봐야 결정을 내린다는 거지 누구 하나를 소홀히 하려고 하진 않으셨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애들한테는 자율피구를 하라고 하신 다음에 걔를 집중 케어하는 경우예요. 자율피구 하는 거야 반장한테 맡겨놓으면 알아서 선 긋고 공 들고 노니까 부담도 없었죠. 솔직히 우리도 선생님 눈치 보며 이거저거 하느니 그렇게 따로 노는 게 좋긴 했어요. 물론 그동안에 혼자 체육복 안 입은 애한테는 좋을 것 하나 없겠지만요. 애들한테 자율피구 시켜놓고 손에 든 회초리 천천히 위아래로 까딱거리며 다가오는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정말 공포 영화가 따로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겪는 공포나 고통도 일개 영화에 비할 바가 아니긴 했죠. 그냥 어쩌다 지나는 길에 걸려서 잠깐 혼나는 것만 해도 그렇게 무섭고 힘이 드는데
그 체육 선생님과 수업 시간 내내 1대1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걔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체육 시간에 체육복 좀 안 챙겨 입은 게 그 정도로까지 혼날 정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평소 체육 선생님께 1대1로 혼나는 애들 몇 면을 살펴보면 어지간히 또라이 짓을 하지 않고서야 체육 선생님에게까지 인계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체육 선생님이 걔의 잘못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살살할 리는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진짜 정악당한 애들처럼 막 다루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체육 선생님의 기본 스탠스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 체육 선생님이 회초리를 살살 휘두른다는 건 잘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죠. 그런 걸 고려해서인지 일부러 피구선을 멀찌감치서 그어댔던 반장을 생각하면 정말 반장하려면 여러 가지로 뛰어나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우리가 같은 반 친구 혼나는 걸 일부러 구경할 것도 아닌데 꼭 선생님 근처에서 피구를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부담이야 반장이 다 감당할 테니 우리는 그냥 외면만 하면 되었어요. 누가 체육 시간에 체육복 갈아입지 말랬나요 뭐? 그렇다고 그 반대의 경우라고 걔한테 마냥 이루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한테 자율피구를 시키는 게 아닌 오히려 걔를 이거저거 쌓인 체육창고에 넣어놓고 우리 수업을 신경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설프게 지저분한 체육복으로 갈아입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눈에 안 보이게 체육창고에 넣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다면 정상적으로 수업에 넣어준다고는 하셨지만 그 상황에서 기어이 그딴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애는 거의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잔인하게 선생님이 걔를 체육창고에 가둬두고 문을 잠근다거나 하지도 않으셨죠. 선생님이 걔한테 기합을 명령하시고 문을 닫을지언정 그걸 잠그진 않으셨어요. 얼핏 생각하면 눈앞에 선생님이 안 보이니 벌 받는 척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선생님이 안 보이더라도 언제라도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선생님은 생각보다 공포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건 집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실컷 공부하고 있을 적에는 얼씬도 않던 엄마가 마침 내가 감춰둔 소설책을 몰래 꺼내 읽을 적에는 귀신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처럼요. 뭐 창고 밖에 계신 선생님은 딱히 걔를 단속하러 들어가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았지만요. 그래서 그런가 선생님은 수업 끝날 때까지 창고엔 발도 한 번 들이지 않더라도 거기서 끌려 나온 애는 땀으로 한빡 젖어 있기 마련이었어요. 거의 폐자재 수준으로 쓸모있는 물건이 없는 창고에서 일부러 물이라도 뿌렸을 리는 없으니 걔 몸이 젖어 있는 건 온전히 걔가 흘린 땀이었단 말이잖아요. 그나마 종이라도 쳤으니 체육 선생님이 걔를 더 혼내거나 하진 않으세요. 물론 이름이랑 얼굴로 선생님께 단단히 찍혔을 테니 이후 걔의 학창시절엔 다양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을 테지만 그땐 아직 닥쳐오지도 않을 불이익이 중요하지 않긴 했어요. 안에서 벌을 제대로 섰는진 몰라도 어쨌거나 어기적거리며 창고 밖으로 나와보면 다른 애들은 이미 줄 서서 선생님께 인사까지 마치고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선생님께 제대로 찍혀있는 경우라면 반장을 통해서 언제 어디로 나오라는 말을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반장도 빨리 옷 갈아입고 다음 수업을 준비해야 할 테니 정신없었고요. 뭐 다음 수업 시간 때문에 정신없는 건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따로 혼나고 들어가는 걔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애들은 옷만 갈아입으면 된다지만 걔는 옷에 배어있는 땀냄새까지 처리해야 하니까요. 근데 학교에 있으면서 딱히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긴 하죠. 그럼 교실에 돌아가서도 괜히 다른 애들 눈치나 보다 쭈삣거리며 고개를 숙이곤 했죠. 어떤 경우가 되었건 우리가 운동장 돌고 있을 때 몇십 대는 넘게 혼났을지라도 양호실에 한번 갈 생각도 안 나나 보더라고요. 그 냄새는 양호실에 간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당시 우리 체력을 고려해도 아무리 체육 선생님 회초리에 혼이 났다지만 몇십 대 혼난 것 가지고 몸이 어떻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후로 다른 수업 시간에 혼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견디다 보면 딱히 이전 시간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다시 혼날 일이 잘 없긴 했어요. 물론 냄새 난다고 선생님께 잔소리 듣는 건 빼고요. 선생님도 걔 몸에서 나는 땀내가 싫으시겠지만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겨우 냄새 좀 나는 걸로 애를 막 복도로 내보내거나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체육 시간엔 어떻게든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혼났던 애한테 물어보면 간혹 딴소리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는 체육 선생님 회초리에 몇십 대를 몰아서 혼나거나 옷에 땀냄새가 배어서 하루 종일 없어지지 않는 것보다 몇 년씩이나 묵었을지 알 수 없는 체육복들 앞에서 진짜 저것들로 갈아입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 순간이 더 괴로웠다고 하던데요. 문제는 체육복으로 안 갈아입었다고 선생님이 언제나 저런 식으로 대처하시는 건 아니라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은 아니었어요. 혹시 또 모르죠. 저도 그런 식으로의 경험이 있었는데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뇌가 기억을 날려버렸는지도요. 이게 농담하는 걸로 보일진 몰라도 당시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무슨 마귀할멈한테 시달리는 느낌으로 괴롭힘 당하던 애가 2학년이 되더니 그런 악몽은 없던 것처럼 말하는 애들이 꽤 있었거든요. 걔네랑 선생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진 몰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수업을 이끌어갔던 당시 선생님들 능력이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졸업하고도 선생님 찾아오는 졸업생들이 있었겠죠. 신기한 건 어지간하면 담임은 하지 않는 체육 선생님을 찾아오는 졸업생도 있더라니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